네, 우리 또 볼통통 뉴스토마토 기자 한동희 기자 모시고 오늘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 업무선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헬스 다닌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헬스 다닌 지 한 2주 됐습니다. 2주.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나아지는 건강이 건가? 좋았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어요? 네. 매일매일 가요? 아니 매일매일 가진 않고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가는데도 건강이 좋아져요? 예. 원래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네, 부럽네요. 젊음이 부럽네요. 나이 들면요, 아무리 운동해도 이게 안 빠지고 밥을 안 먹어야지 조금 그나마 유지가 되고 아예 안 먹어야지 조금 0.2kg씩 빠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자, 오늘 한도희 기자 어떤 뉴스를 준비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70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라이브라는 걸 통해서 대강의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최소가 6,439명이 될 수 있다. 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7,000명 규모까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게 옳으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학부모 단체들이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등교가 시행되는데 이 부분 건강권, 학습권 이 부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12일부터 이제 해서 24일까지 백신 접종이 이어질 계획이고요. 네. 이제 백신 접종이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백신 접종하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 학습권 보호보다는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을 통한 공익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좀 어른들하고는 달라서 이 아이들에게 꼭 백신을 맞춰야지만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사실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고3 수험생들이었던 고3들은 접종을 네. 완료를 했었고 그래서 고2, 고1, 고2, 고3 접종률이 64%입니다. 그리고 그 중학생으로는 접종률이 좀 낮은데 지금 이 감염자 수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접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요. 좀 부모님들께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좀 건강 검진을 좀 철저히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일단 맞추시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줬으면 좋겠죠. 100만 명이 미접종 상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요만큼만 이게 새도 방역은 구멍이 뚫리는 거라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잘 되길 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 저는 이 사람 특이하더라고요. 특이하다기보다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재승 씨, 그 비니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윤석열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았죠. 37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선대위장 맡으면서 과거에 했던 페이스북에 올렸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물론 가치관을 반영한 발언들이었겠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도 이제 SNS에 공유한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사실 가난과 검정고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하는 발언, 혐오 인식을 드러냈는데 검정고시 치르고 어쩌고 한 걸 자랑하는 것은 정상적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공유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글이 사실상 이게 11월 5일에 올라왔던 공유 내용인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글이라는 게 사실 옳은 해석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글에 또 보이면
우리 다음에 우리나라 리더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싫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비정상인자가 야망을 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까지 못 막는다고 해도 그 비정상인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바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면 열등감이 많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많다. 그리고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빨치산들을 국가 유공자로 치켜 세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침묵으로 일관을 하면서 사실상 재신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노재승 씨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대변인에게 답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는데 완전히 웃겼어요. 예, 윤 근데 후보한테 또- 물어보니까 윤 예. 후보는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예. 저 사람은 본인에게 물어봐라. 예. 예. 그랬더니 이해영수 수석 대변인이 이제 뭐 본인의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명을 해놨다. 네. 그러고 이제 또 노재승 씨에게 직접 취재를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에 노재승 씨도 이제 뭐 앞으로 신중을 가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재승 씨 이준석이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지정란 씨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이준석 씨 측근에 의하면 이해관에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노재승 씨가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오세훈 시장을 도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에 이 오세훈 시장 선거 도와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뭐 공유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재승 씨가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알면서도 침묵으로 연결하고 이어가고 있다. 즉 본인이 다 인정하고 묵인했다는 거다. 이게 네. 사실은 더 나쁜 것 같고요. 어떻게 가난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하 발언과 혐오 발언과 왜곡 발언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부자로 태어난 게 자기가 잘한 겁니까? 그렇지 자기가 않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로 잘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신의 공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의 오늘 나온 이 사람 관련된 내용을 제가 또 하나 읽어본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과거 발언 중에 또 하나가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국밥 먹다가 화난다고 사람 죽였다. 이따위 말을 써놨어요. 제대로 좀 이걸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정말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킨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본인이 뭐 이승만 대통령 존경할 수 있죠. 뭐 좋다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 행동이 국밥 먹다가 화난다고 사람 죽인 겁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지금 내세운 윤 후보는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사람 얘기하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겠고 그만 얘기하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이 중에 용산 세무서장 이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구속영장 현재 발부가 됐고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본질이 이제 육류업자로부터 뇌물수수한 사건 이 부분이 지금 본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 뇌물이 아니고 검찰 인사들이 혐의에 연루가 됐고 수사 무마에 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여러 가지 로비를 많이 했었나 봐요. 돈 받고서 이 세무서장 자리에 있었다는 또 관련자들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윤석열 후보 이분하고 또 골프 치면서 여러 가지 또 접대 받았다는 소문들이 나와 있고 윤대진 본인의 이제 그 윤희진 서장의 동생과 윤석열 후보 간의 또 친분 관계 때문에 뭐가 잘 됐다는 얘기도 돼 있죠.
자, 이 사람 왜 이렇게 구속 안 되나 됐는데 결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내용은 중요한 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게다가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 자, 핵심은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람과 연관돼서 이 사람을 봐줬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연관돼서 뭔가 꼼수를 부렸다거나 같은 죄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카르텔들을 다 공고히 한 카르텔들을 전부 다 깨트려줘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이 네.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 계속해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도 금품 순수가 인정이 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일. 네. 이 부분도 사실상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2012년 경찰 수사 내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변호사 신분으로 활동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부분을 뭐 법적인 책임을 묻진 못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샘님께서요, 우리 댓글로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윤석열 후보는 똥줄 타겠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내가 뭐 변호사 소개해 준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고방식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속상한데 이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뻔짜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한동희 기자 뭐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지켜보나마나 뻔짜 너무 비관적인데 우리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